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시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거나 데이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쉽게 보시려면 찾아오시면 됩니다. 한 번씩 생각나실 때 들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시장이 어떻죠? 이거는 정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어서 현재는 좀 평온하죠. 왜냐? 우리가 생각했던 이 지지선, 이 지지라인을 저항선이었던 이 지지라인을 돌파한 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소 행보를 예상했던 저희 방향이 맞았죠. 근데 여기 상승하면 어디까지 할까요? 제가 왜 2400에 그어놨을까요? 일단 2400까지는 열려있다고 봅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지켜보시죠. 그래서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고 거래량이 많이 발생한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떨어져도 약간 이렇게 될 확률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이런 흐름에 맞춰서 좀 증시 트레이딩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RSI 같은 지표들이 말해주고 있었죠. 자, 9월 3일 최저지수 대비해서 현재 10%가 상승했습니다. 10%. 코스피가 2134를 찍고 현재 2348까지 와 있죠. 약 10%가 상승했습니다. 거의 exactly 10%입니다. 자, 지금 시장의 악재가 뭐였죠?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두 가지를 볼게요. 자, 금리 인상에 대해서입니다. 파월 의장이 이번에 말했죠. FOMC 후에 성명을 발표했어요. 거기서 무슨 말 했냐면 금리 인상 중단은 시기상조다 라고 그냥 찬물을 부어버렸어요, 시장에. 그리고 페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겠죠. 인플레이션을 잡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 금리 수준은 이전 예상보다 더 높을 거다. 4.5에서 5% 사이를 예상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에 경고를 하는 겁니다. 너네 지금 내가 금리 인상 중단한다고 속단하지 말고 최대한 경계 자세로 시장을 봐라 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음 회의나 그 다음 회의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 아수라백작도 아니고 지금 왔다 갔다 하네요. 아무튼 지금 파월 의장은 시장이 괜히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섣불리 움직이는 걸 막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4번이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214명의 포로를 교환했답니다. 러시아가 헤르손에서 철수 계획이 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러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도 점점 해소되고 러시아도 발을 빼고 싶어 하는 게 좀 보이는 거죠. 뭐 계속 싸울 건데 포로 교환하고 이럴 필요 없겠죠.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의 악재 중에 두 가지가 어떻게 된다?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라지고 있다. 현재 인플레이션이 남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남았죠. 근데 금리 인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사라진다면 경기 침체 우려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겠죠. 인플레이션은 어떠냐? 이거는 유가가 하락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준이 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서서히 잡힐 겁니다. 그러면 3번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고 시장의 악재가 점점 사라지고 있죠. 악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악재가 사라진다는 게 상승을 담보하진 않아요. 악재가 사라진 거잖아요. 악재는 뭔가요? 하락시키는 이유잖아요. 근데 하락시키는 이유가 사라지고 있다는 건 하락이 제한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시장을 봤던 거, 단단한 지지선, 지지라인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갭 상승과 갭 하락과 갭 상승을 반복하면서 거기에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강력한 지지라인이 만들어져 있다 정도까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현재 시장의 특징을 보셔야 됩니다. 현재 시장의 특징이 뭐가 있죠,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사입니다. 이달 17% 급증한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이 뭐냐, 뭐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달 하락 장서 공매도가 40% 늘었다. 지난달이 9월 10월이죠. 자, 이달 들어 코스피 일평균 공매도 거래 대금은 전날까지 약 5,740억 원을 기록했다. 일평균이에요, 일평균. 하루에 공매도로 그냥 6천억치를 실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시장의 공매도가 지금 거의 최대치다라고 하고 있죠. 외국인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얘들이 팔고 나간 걸 수도 있지만 공매도로 해서 매도가 잡힌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수치를 보면 지금 공매도를 통해서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좋다. 공매도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예상되는 일이 뭐가 있죠?
자, 미증시 반등, 공매도 청산 때문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공매도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현재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갚아야 합니다. 공매도 올리는 그거죠. 공매도를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겁니다. 판 다음에 나중에 사서 갚는 거예요. 자, 공매도 주식을 빌렸다가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다는 건데 여기서 가격이 들어가면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에 빌렸어. 팔어. 그 다음에 주가가 10만 원이 떨어져요. 그럼 90만 원이 돼요. 그럼 90만 원에 사서 파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한 주에 10만 원의 수익을 보는 거죠. 그게 공매도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죠. 100주를 빌려서 매도한다. 대차죠. 근데 100주를 매입해서 상환한다. 자, 100주를 매입해서 상환한다. 이게 뭐죠? 매수하는 거잖아요. 즉 공매도를 하면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매수를 해야 돼요. 예, 압니다. 상환기간이 무제한이죠. 외국인은. 보시면 저번에 금융기관의 Q&A를 좀 봤어요. 외국인은 공매도 상환기간이 무기한이고 개인 투자자는 90일이다. 그래 알아요. 야, 공매도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하지만 상환기한이 없잖아. 그럼 안 갚아도 되는 거잖아. 이거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상환해야 된다면 어떨까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통상 로스컷을 한답니다. 로스컷. 로스컷 손절이잖아요. 내가 샀는 거를 가격이 하락했을 때 파는 것도 로스컷이지만 공매도를 한 거를 로스컷을 한다는 건 뭐냐 하면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빌렸는 게 실패했으니까 사서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서 갚는 게 로스컷입니다. 그러니까 애들도 손절하는 거예요. 손절하는 거다. 20% 수준의 손실률이 발생하면 기계적으로 매수를 해서 갚아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매수를 해서 갚아야 된다. 자, 다시 돌아와 봅니다. 9월 3일 최저지수 대비해서 10%가 상승했어요. 10%가 상승했다. 지수가 10% 상승했다는 건 종목들은 20% 30%씩 상승한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지수는 평균이잖아요. 평균. 절반이 오르고 절반이 떨어졌다고 하면 절반이 30% 오르고 절반이 30% 떨어졌다고 하면 빵프로겠네요. 예. 절반이 30% 오르고 절반이 20% 떨어졌다고 하면 평균 10% 정도 수렴하겠죠. 자, 그럼 어떤 종목이 숏커버링 대상일지가 중요하겠죠. 왜냐? 지수가 상승했고 더 상승한다고 본다면 얘들이 로스컷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공매도를 했던 것들이 공매도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때가 시장에. 공매도 했던 것들을 로스컷을 한다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그럼 숏커버링이잖아요. 그게. 그럼 숏커버링이 발생할 수 있는 종목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좀 봤습니다. 오늘은 좀 분석에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늦었습니다. 시간이. 자, 공매도 평균가랑 손실률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이 있어요. 현재 지수와 비슷했던 9월 23일 기준으로 봤어요. 지금 주가 지수 수준이었던 그때부터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 하락을 이끌어 왔잖아요. 그래서 종목들을 보시면 기간 동안 공매도가 얼마 시행됐냐, 그리고 공매도 매매 비중, 그 거래 대비해서 공매도가 얼마큼 많았냐, 공매도 평균가가 있습니다. 공매도 평균가. 이 세력들이 이 종목에서 실행한 공매도의 평균 가격이에요. 그리고 현재 주가를 비교해 보면 현재 공매도의 손실률을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손실률 순으로 나래비를 세워봤습니다. 자, 현대 두산 인프라 코어는 공매도 평균가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23% 손해 중입니다. 공매도가. 그럼 지금 기계적으로 로스컷이 나오고 있어야겠죠. 자, LG 에너지 솔루션 최근에 신고가 영역까지 왔죠. 제가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저가에 샀죠. 보유하고 있는 건데 최근에 계속 상승하잖아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공매도 평균가 대비해서 현재 손실 중입니다. 자, 마이너스 17.92%죠. 그럼 여기서 주가가 2, 3% 오르면 자동으로 로스컷이 나올 수 있다. 지금 외국인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면서 굉장히 쫄아 있을 겁니다. 그게 호가창에서도 보여요. 진짜 오르는 걸 막으려고 용을 쓰고 있습니다. 예, 좀 지켜보시죠. 포스코 케미칼, 삼성 SDI 전부 다 지금 2차전지 쪽이죠. LG화학. LG화학은 2차전지는 아닌데 어차피 LG 에너지 솔루션의 모회사니까요. 자, 첨보 2차전지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얘는 방산 관련주입니다. 그럼 네이처셀이 여기 왜 있지? 네이처셀 보유하고 있습니다. LNC 바이오, 예, 바이오가 좀 있네요. 지금 바이오의 공매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바이오가 최근에 분위기가 좋았죠. 제가 주목해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로 바이오를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신라젠이 거래 재개된 이후, 코오롱 티슈진이 거래 재개된 이후 계속해서 바이오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위권에 얼굴을 비추고 있고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종목들은 조금만 오르면 로스컷이 발생할 수 있다 정도는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간을 좀 더 넓혀서 생각하면 입체적으로 좀 판단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한번 조건을 다르게 해보면서 직접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최근에는 좀 라이브를 고정적으로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말 어떤 시간을 잡아서 1시간 정도? 그때 좀 같이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건데, 현재는 계획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계획 중에 있는 단계.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예, 그냥 뭐 어렵지 않으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포인트에 대해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들도 많았고, 그렇게 현실을 호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속칭 시체말로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차피 이런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인플루언서로 경제를 분석하는 건 제 그냥 취미생활이라고 한다면, 이런 그 기업체 분석이나 업황 트렌드 분석은 제가 전문 분야입니다. 제가 프로페셔널이란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4일간 11% 빠진 애플이다. 닷컴 버블 붕괴가 생각난다. 최근에 버블이 붕괴한다. 닷컴 버블이랑 비슷하다. 성장주가 몰락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빵 업체라고 하죠. 페이스북 그 메타의 하락을 닷컴 버블과 비교하면서 그 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메타가 거의 60-70% 빠졌죠. 최고점 대비해서. 그래서 기술주 상승을 폄하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요. 페이스북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닷컴 버블은 미래에 대한 기대로 상승했던 게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튤립 버블이랑 똑같은 거죠. 현실을 자각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아직 다가올 그 눈앞에 있는 미래는 아니었구나라고 빠지는 거예요.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죠. 하지만 메타, 페이스북은 거품이 빠진 게 아닙니다. 기업 체질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요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메타, 페이스북은 뭐 업체명을 바꿨지만 페이스북은 SNS 업체입니다. SNS 업체는 주된 수익이 광고에서 나와요. 광고로 돈을 벌어먹고 사는 회사였다. 근데 얼마 전에 애플이랑 페이스북이랑 싸웠죠. 광고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 페이스북한테 제재를 걸어버립니다. 어떤 제재를 걸었냐? 앱 추적 금지, ATT란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내가 폰을 볼 때 이 폰 안에 내 정보들을 활용해서 얘가 뭘 좋아하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광고가 뜨는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광고가 뜨면 내가 클릭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게 맞춤형 광고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맞춤형 광고에서 독보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진도 올리고 글도 올리고 이런 분석을 하면, 그리고 이 폰에 어떤 앱이 깔려있는지 정보들을 보면 얘가 뭘 좋아하는지 아는 거예요. 뭘 좋아하는지 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맞춤형 광고를 해서 페이스북이 완전히 녹아난 거죠. 광고 업계에서. 근데 애플 아이폰에서 그 페이스북이 앱 추적 그 앱이나 그런 데이터를 추적하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막았다기보단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야, 네 정보 가져갈래? 라고 그 yes, no라고 하면 누가 yes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동의율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아이폰에서의 페이스북 매출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광고에 대한 매출에 그 큰 타격을 입어버린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그리고 페이스북 내부 고발도 있었죠. 뭐 10대 자살 충동 알고도 돈을 선택하는 그 글의 노출, 광고의 노출을 고수해왔다라고 해서 페이스북 기업에 대한 윤리까지 좀 타격을 줘버렸어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페이스북 수익이 낮아지고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면서 그 이용률이 줄어들고 이런 악순환에 빠져서 주가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닷컴 버블처럼 그 몰락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체질이 바뀌어버린 기업의 체질이 바뀐 겁니다. 즉, 지금의 빵의 하락은 기업의 거품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주가의 거품이 빠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매도 숏 커버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로스트 컷인 거죠. 공매도 갚아야지 이게 아니고 어이씨 갚을 기준이 됐네 하고 기계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섹터의 중심이 되냐? 아까 보셨다시피 바이오가 있었고 2차 전지가 있었죠. 2차 전지는 4차 산업혁명 안에 있는 섹터였잖아요. 그리고 정책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 섹터들이 쇼트 커버링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